오랜만에 절에 갔다 왔다. 내 힐링 방법은 절에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이 직지사라는 절이다. 특히 이 절은 다른 절에 비해서 아기자기하고 이쁜 느낌이어서 꼭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 드는 절이다. 더구나 마침 벚꽃이 피는 시기가 겹쳐서 직지사 힐링 여행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직지사의 힐링보다 더욱 중요한 걸 깨달은 하루였다. 초행길이라 정신이 없었는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해서 그냥 좌회전 하려고 했었다. 반대쪽 차선은 직진 신호 중이어서 차들이 직진하고 있었는데 난 당연히 좌회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반대쪽 차들이 멈춰 줄 줄 알았다. 그래서 계속 좌회전 하려고 엑셀을 밟았다. 근데 반대쪽 차들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중앙선 가까이 와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할 때 혹시 내가 신호를 착각했나? 생각해가지고 백미러를 봤는데 좌회전 차선들의 차들이 다 멈춰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착각했구나를 깨달았다. 만일 한 발짝만 더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꺾었으면 반대쪽 차와 충돌했을 것이다. 그때 깨달은 건 인간이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의 착각과 실수 또는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주변 상황에 예기치 못한 변수에 언제 어디서 인간은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사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자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던 고민이 걷어지면서 현재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신호를 착각한 것도 머릿속에 온갖 고민으로 가득 차서 현재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갈등에 있고 신경증에 걸린다. 심각한 열등감과 원망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기 어렵다.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혜택에 감사하기 어렵다. 나는 분명 신경증 환자이다. 마음속에 욕구불만과 불안과 공포를 떠안은 채 살아가느라 현실을 살아갈 에너지와 용기가 고갈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날 함께한 어머니와의 추억, 편의점에서 벚꽃을 구경하면서 먹었던 맛있었던 컵라면, 바람에 떨어지고 흩날리던 아름다운 벚꽃잎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던 절의 풍경소리, 아름다운 절의 건축물들, 잘 작동해준 내 차,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준 나의 건강, 이런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 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왜 너는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냐 라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불교에선 번뇌즉 불이라 한다. 번뇌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번뇌하고 있는 내 자신이야말로 그게 부처지 어떤 이상적이고 완벽한 내가 되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이다. 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다. 내가 심리적 문제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면 또 내가 신경증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심리적인 만족감과 편안함, 인간관계에서의 안정감이 있지만 신경증에 걸린 내가 그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다. 열등감과 애정결핍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마치 갓난아기가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 선수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덤비는 것과 같은 꼴인 것이다.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난 이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배당하는 게 아닌 자신이라는 중심축을 이해할 때, 자신의 운명과 현재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온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 만일 내가 나의 운명과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상과 완벽에 집착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린 사람이었다면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날 뻔한 그 상황에서 어떠한 교훈도 감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